안녕하십니까. F파츠 박정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인지로버 신형 완전 신차예요. 지금 이 딜러십에서 바로 캐리어를 통해서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지금 전동 사이드 스텝 세팅을 위해서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배선 작업은 모두 다 맞춰놓은 상황이고, 일단 이렇게 하드웨어 보시면 이게 브라켓입니다. 이게 전면부 양쪽 브라켓이고, 이게 후면부 모터가 포함되어 있는 후면부 브라켓이요. 이런 브라켓 말고도 추가적으로 세팅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요 잭포인트에 이 제품이 들어가야,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놨을 때 차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요 하단에 이 마운팅을 할 수 있도록, 이 차를 위로 이렇게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 잭포인트 마감재입니다. 요 마감재가 함께 꼭 설치가 돼야 되고, 사이드 스텝 상판도 이렇게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길게 세팅이 돼야 돼요. 일단은 뭐 배선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서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선 작업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요거 차를 떠서 왜 바닥에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남기려고 합니다. 자, 요 레인지로버는 요 하단에 가면, 하단에 가면 요 언더커버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커버들, 요 언더커버들이 전체적으로 다 탈거가 된 상태에서 세팅이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탈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면 저기까지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어서 풀어야 된다는 점이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이드 보시면 요 언더커버들이 다 막혀 있죠. 막혀 있는데 요 사이드 스텝에 요 브라켓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멍이 나야 돼요. 구멍이 나려면 사이드 이 언더커버를 전체적으로 절개를 이렇게 해서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마감들이나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잭 포인트라는 게 요겁니다. 보시면 얘도 이렇게 교체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사이드 스텝이 요 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또 하나의 브라켓이 또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를 뜨게 되면 사이드 스텝 상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판에 문제가 없는 양 끝쪽으로 이 잭 포인트를 옮겨주는 겁니다. 근데 요걸 장착을 하려면 요런 하단 부위들, 요런 부위들에 손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는 절대 작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요런 잭 포인트가 지금 단순히 볼트 하나만 딱 들어간 게 아니고 하단에 보시면 또 볼트가 또 잠겨요. 3종으로 잠기는 타입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 바닥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F파츠에서는 이렇게 다 보시면 사람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리프트를 띄워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4주식, 4바퀴를 동시에 뜰 수 있는 리프트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뭐 단순히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이드 스텝이 나오고 들어가고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사이드 스텝을 장착할 때는 차량에도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사이드 스텝에도 요 수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수평이 일자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작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많이 봅니다. 특히나 잔고장이 많이 발생되거나 하는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초창기에 세팅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듈이나 이 모터에 데미지가 발생이 가해진 상태로 수도 없는 이 작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 F파츠에서는 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적어도 요 사이드 스텝 한 대를 위해서 작업 인원은 한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4명이서 세팅을 하게 되면 약 한 1시간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언더커버가 이렇게 다 탈거가 되어 있고요. 일단 이렇게 아까 커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다 나야 됩니다. 이렇게 브라켓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개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가공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뭐 아래 하단에 저희가 지금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브라켓 마운트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잭 포인트는 요겁니다. 잭 포인트는 이렇게 함께 세팅이 돼야지만 이 나중에 차량을 들 때 여기 포인트를 딱 사이드 스텝이 열려 있더라도 여기 포인트에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포인트는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이드 스텝에 간섭이 없게끔 세팅이 돼야 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 하부 커버가 이만큼 다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볼트들도 어마어마합니다. 볼트의 양이 여기 지금 앞쪽에 풀린 것만 이만큼이에요. 앞쪽에 풀린 것만. 그리고 뒤쪽에 풀린 것도 이만큼입니다. 뒤쪽에 풀린 것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적어도 양쪽으로 한 100개 정도는 풀어야지만 볼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닥에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이 차량이 이렇게 리프트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하고요. 스윙도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모터 소리가 좀 들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언더커버가 조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언더커버도 닫고 전체적으로 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는 아주 조용한 작동 방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조수석 쪽 모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을 닫으면 들어가고요. 열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전동 발판입니다. 이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모터에 문제가 없느냐, 얼만큼 사용을 할 때 상단에 얼만큼의 프레스가 눌렸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발판은 성인 2명이 밟고 올라가도 문제가 없을 만큼 견고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볼트들도 보시면 이렇게 원래 제 위치 자리에 그대로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하셔도 이 모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창기에 이렇게 수평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S는 저희 F파츠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패키지를 통해서 보증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사장님들. 하단부 보시면 상판도 이렇게 상판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나중에 브라켓이 부러졌을 때 이런 부위들이야. 이렇게 요게 레일 사이 안에 상판을 고정할 수 있는 마운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 마운트가 지금 요 볼트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요 브라켓이 부러지면서 요 마운트를 찍고 나온다 그러면 요 상판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앞뒤 견고하게 일정한 갭을 갖고 있고요. 수평까지 모두 다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외부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형 레인지로버를 입고부터 물건의 소개, 그리고 장착 중간 과정, 그리고 마무리 과정까지 한 화면에 한번 담아보려고 한번 영상 편집까지 진행을 할 건데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모델 중에서도 오토바이오그래피 롱바디 차량입니다. 단순히 롱바디가 우리가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와 롱바디의 차이를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요 아래 하단 부위에 요 L자라고 큼지막하게 나 롱바디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킹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단순히 눈썰미로만 좀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량의 제가 장점을 보자면 지금 이번 신형 보그는 굉장히 라인들도 직선화가 많이 되었고 특히 이 뒷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언젠가는 우리 눈에 또 한눈에 들어올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신형 보그 405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랜드로버 같지 않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이게 우리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요 보시면 차량 자체가 요 뒷부분, 저는 요 포인트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뒷범버 하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테일 램프와의 갭이, 여기 보시면 테일 램프와의 갭이 딱 보이면서 뭐 어떻게 보면 바디킷이 마치 설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고요. 제가 하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쫙 살펴보았을 때에도 하체가 기존의 레인지로버의 일반적인 모델의 구조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단 하단에 하체가, 레인지로버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단과 상단이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해요. 상단에서는 차의 큰 진동들보다는 이렇게 올라오는 잔진동들을 많이 잡아줘야 하고, 이 하체 부속, 아예 언더에 있는 하체 부속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진동들을 많이 잡아줘야 하는데, 이런 구조들을 이번에는 기존의 주물 형식에서 단조공법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단조공법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속이 굉장히 비쌀 수는 있겠지만, 뭐 주조의 단점인 뭐 로어암이 쉽게 깨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하체를 실제로 딱 휠을 내리고 봤을 때에는, 야 이게 2억짜리 하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감이 되게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조 공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조 위에 뭔가의 마킹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인 다음에 그대로 보여줘도 야 이 물건이 새 거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단조는 아무래도 깎아서 만드는 마감이기 때문에 약간 엉성하다 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밸런스나 하체의 이 뒤틀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조공법으로 만들어진 로어암이나 어떻게 보면 뼈다귀라고 하죠. 사람 뼈가 단조로 만들어지면 훨씬 단단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체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번 레인지로버는 승차감이 기존 차량보다는, 기존 L405 바디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 차 저희가 들어온 이유가 있죠.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었고요. 작동 영상을 보시면 아까보다 굉장히 조용하죠. 이제 언더커버가 커버링이 다 완벽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네. 뭐 차량 자체가, 이 차량은 지금 해외로 역수출되는 차량이에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출고를 받아서 지금 차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나라로 수출이 나가는데, 뭐 나갈 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옵션들, 순정의 옵션들을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고가 된 거고요. 뭐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이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도어도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실내도 굉장히 간소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핸들의 리모트 컨트롤들이 기존에 있던 거랑 배열이 약간 바뀌었을 뿐, 이 투 스포크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 콘솔이 굉장히 이뻐졌다고 생각합니다. 랜드로버의 다이얼식 기어를 이제는 포기를 하고 이렇게 다시 봉 형태의 기어가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이 조절하는 기어 셀렉 할 때 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고, 뭐 마찬가지로 열선이랑 통풍은 누른 다음에 돌리는 타입. 예, 누른 다음 돌리는 타입. 대신에 이게 액션이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기존에는 딱 단순히 불만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펙트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뭐 센터 모니터는 보시다시피 뭐 거의 광활한 수준의 모니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여기 트레인 레스폰스 기능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어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에 바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팝업이 돼서 올라오죠.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도로에 뭐 사막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다이나믹한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차에서 여기에 요 아래 하단에 있던 메뉴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터치 인 컨트롤 패널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정품 사이드 스텝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전개식 사이드 스텝이라는 옵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 뭐 코딩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라서 저희가 추후에 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보시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롱바디라서 그런지 요 허벅지 보호 위치까지, 허벅지 받침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하단에는 발받침대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레인지로버의 원래 기존의 감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맛이 생겼어요. 사실이에요. 신형이기 때문에. 대신에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단점은 도어예요. 도어. 실내에서 문을 열려면 보통은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딱 끝났을 때 보통은 요 포인트에 오픈을 하는 레버들이 많이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아니면 이렇게 요 버튼들이 위에 있고 요 부위에 이제 손을 이렇게 당겨서 여는 버튼들이 있는데, 신형 보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쪽까지 이동이 되어 있어요. 거의 대시보드 앞쪽 바로 앞쪽까지 있어서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고 문을 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요게 단점이에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뻐졌지만 이 문을 연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을 열 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양손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 도어가 이렇게 가벼운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힘으로 민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레인지로버 신형 뭐 이렇게 안에 기본적으로 에어백 커버도 다 동일한 가죽이 들어갔고, 가죽의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주름이 있죠. 요 주름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고급 가죽을 썼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평평한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재봉이 들어가 있는 부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주름이 조금씩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약한, 어떻게 보면 연한 가죽을 소가죽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이런 주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요것들은 또 사용을 하시면 다 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새로운 부위에 또 주름이 다시 생길 것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얼굴에 주름살이 끼는 것처럼 이 시트에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형 보호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이렇게 있지만, 발판 뭐 성인 두 분이 이렇게 올라가셔도 뭐 저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뛰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강성은 나오고 있고요. 뭐 사이드 스텝의 전체적인 수평과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밸런스라고 하죠. 이 갭 하단에 보시면 일정한 갭을 띄우고 설치가 돼야지만 스윙에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갭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저희 F파츠는 단순히 차량의 튜닝, 즉 우리가 생각하는 튜닝은 뭐 바디킷도 바꾸고 휠도 바꾸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있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정의 옵션들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요 지금 오토바이오그래피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SV 스페셜 비클 모델이 또 나올 텐데, 뭐 한 단계 위급의 이 업그레이드, 쉽게 말해서 뭐 솔직히 외관의 차이를 조금만 변화를 주면 고급형 SV의 모델로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튜닝이라고도 또 하나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옵션이 조금 빠진 게 요 그릴인 것 같아요. 요 그릴, 요 테두리가 좀 검정색으로, 글씨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검정색으로 나왔으면, 요 안에는 검정색이면 또 여기는 또 쥐색이야. 근데 옆에 사이드 벤트, 요 마감재는 또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요런 변화들이 조금 일정하게 좀 유지가 돼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전체적으로 가려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랜드로버에서는 뭐 블랙 아틀라스 패키지를 넣어도 저기가 좀 검정색 같아 보이는 다른 배색을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뭐 도색을 통해서 좀 완벽한 블랙 패키지를 좀 구현해 보거나
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랜드로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F파츠 박정식 이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유튜브를 좀 제대로 운영해 볼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의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